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이 부분도 이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의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따가 그 법조문도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화면을 바꿀게요. 자, 어서들 오십시오. 예. 일단 화면을 바꿀게요. 자,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의 해지.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초기에 설명드렸던 이제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가 이제 있죠.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민법 153조에 의한 이제 기한의 이익이란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이제 관행적으로 남은 서로 간의 남은 기한의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 대한 반대적 급부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의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자, 세입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묵시적 연장 중에는요. 반면에 임대인,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임차인의 기간을 존중을 해야 된다거나, 하여튼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은 뭐라고 할 그게 없어요. 뭐 나가라 뭐 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게 임차인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 6조 2항이. 그러니까 세입자는, 간단히 말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가 있고, 집주인은 묵시적 연장 기간 중에는 나가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가라 해야 되는 임대인의 사정이 있어서 나가라 해야 할 때는 이제 민법 기한의 이익 규정을 준용해서 뭐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내주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수용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불리한 규정이죠,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것 자체가 그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만 돼 있는 그런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법률 규정이고, 편변적이라는 거는 한쪽 면에게만 유리하다라는 뜻이면 한쪽 면에게만 유리한 강행 규정. 그러니까 한쪽 면이라는 건 임차인 쪽에게만 유리한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어긋나는 이제 불리한 이제 뭐 특약을 맺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효해요. 그러니까 뭐 특약에 뭐 계약 기간 중이라도 여기 얘처럼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할 경우 뭐 임차인은 이사한다, 뭐 이런 특약을 넣었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도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거든요, 이 특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무효인 특약이 되는 거고, 또 가령 이제 이런 경우 망망 있죠.
뭐,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세입자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잠깐만 주민등록 뺐다가, 응? 다시 들어와 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경우 흔치 않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이 행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거는 내가 여기다가 메모장을 넣어가지고, 할게요. 이게 주민등록 잠집배라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이 6월 23일 2015 6월 23일 현재 세입자가 1순위에요. 대출이 없으면은 자, 세입자가 채권 순위가 1순위에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을 잠시 빼라 해가지고 뭐 6월 30일 날 은행에서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주민등록을 이전해요. 이전하고 2015 7월 1일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선점해. 대출 받는 게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현재 세입자는 1순위였는데 6월 30일 날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요구해 갖고,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뭘 해요? 대항력을 상실해요. 우선 변제권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해요. 그 뒤에 다시 주민등록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날아가는 거고, 근저당권이 채권순위 1순위가 되는 거고, 임차권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이게 만약에 유사시에 경매 실행되면은, 만약에 이 근저당권이 실행돼 갖고 경매가 실행이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전세금 다 못 받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절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법 조항을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 조항이. 자, 1항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 항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빼줘라. 3개월 안에, 이 얘기이고, 3개월이 지났는데 못 빼줬을 경우에 그러면은 세입자는 그 전세금이나 그 보증금의 회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승소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오디님이 그 질문을 여기 미리 하셨는데, 그럼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일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상 분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뭐냐 하면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1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의 부담은 임대인이 하여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하자면은 묵시적 계약
그 갱신 중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임대인은 통고를 받았으면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개보수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를 당한 이제 집주인이 있어요. 있어서 그 묵시적 갱신을 시키질 않고, 만약에 똑같은 이런 집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손을 안 댔어. 올리거나 뭐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쓰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예.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이거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야. 그런 집주인도 있어요. 예. 어서들 오십시오. 그리고 그 간혹 그 판례에도 이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의 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무조건 이제 집주인이 내야 된다라는 판례는 아니고, 둘 간의 약정을 하기 여하에 따라서 이제 뭐 세입자가 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특이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심하게 불리한 게 아니고 양쪽에 이제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거 정도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 묵시적 갱신 중에 그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와가지고 이거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오거든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건 집주인이 내는 게 맞고요. 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먼저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기간 이제 종료 뭐 한두 달 남겨놓고 이제 미리 조금 먼저 이사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런 경우에도 뭐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집주인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된다 뭐 이런 다툼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근데 한두 달, 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사이는 그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곧 집주인 네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판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이상, 뭐 4, 5개월, 뭐 반년 이렇게 먼저 이사 가야 되는 경우 빼고, 세입자가 이제 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조금 먼저 이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을 하거나 집주인이 좀 뭐라고 그러면은 일부 조금 부담을 하거나,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 거니까. 근데 세입자가 전액을 다 부담한다,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 그럼 판례가 있다라는 거. 예.